시청자님 힘내세요. 토마토 있잖아요. 시청자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네, 어느새 9월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양대 증시 막판의 상황을 보니까요, 이렇게 힘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노래를 부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힘이 나시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출발을 해봤는데요. 양대 증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가 코스피랑 코스닥 결국에는 7, 8, 9월 내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4월 달부터 계속해서 내려가기만 했었고 6월 달만 살짝 0.05% 월간 기준으로 오른 채 조금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 양대 증시 이렇게 보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우리 국내 증시가 힘을 받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아시아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거의 5% 가까이 밀리기도 했었고요. 상해 조각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급등세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생 지수까지 오늘은 3.24%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 아무래도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혼돈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이 많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만 이렇게 빨간불을 켜다가 결국에는 아랫꼬리를 계속해서 단 채 결국 장 마감가가 막판에 저점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음 장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네, 그래도 강했던 섹터들 세 가지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지정학적 위기에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무협의 공습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해운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고요. 방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총재가 아시아 쪽에서도 이제 방산을 늘려야 된다, 그 규모를 키워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언급을 받아가는 모습 받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를 보신다면 미국 항만노조 대규모 파업 예고에 의해서 물류 차질이 예상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난주부터 강했던 쪽 해운주와 사료주 보실 수가 있고요. 중국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막판에 다시 한번 시세를 뽐내는 쪽 한번 보니까 국내 중국 상장 기업들이 상한가에 도달하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국내 중국 상장 기업들뿐만 아니라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화장품 관련된 중국 소비주들까지 확실히 강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으로 제가 확인해 볼 부분은 일본 총재의 어떤 내용 때문에 니케이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3일 전에 결국에 일본 총리의 이시바 시게루가 역전극을 펼치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주요 정책 방안이 지금 정리가 된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근로자 임금 인상을 통한 경제 회복을 하겠다. 그리고 부유층에서는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 우리나라의 금투세가 생각나는 정책이 좀 나와 있고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원전 비중을 감소하겠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방 경제를 부활하겠다. 등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증시 자체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미칠 영향이라기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내용들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주요 정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역전극을 통해서 이 총재가 당선이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가 네 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먼저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물가 안정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했는데 8월 당시에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을 때 공개적으로 금리 인상을 지지한 총재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금을 올려서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소 30% 이상의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서는 부작용에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에도 2번과 같은 흐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금융소득 세금을 강화하는 발언을 얘기하면서 니케이 선물과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강세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가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장 막판에도 4.8%대 급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켜보실 거는 결국에 아시아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임 총재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잠시 뒤에 당신의 초이스에서는 일본 증시의 방향과 그리고 중국 증시의 방향이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입장 강했던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켜서 기대감 갖고 봤더니 막판에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동시효과 구간에 오히려 더 밀려 내려가면서 거의 장 막판가가 장중 거의 저점 수준에 머물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3개월 내내 내림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시장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근데 솔직히 오늘 뭐 장중에 일본 쪽 뭐 자민당 관련한 그 이시바 네. 총리 이슈도 있었고 또 중국의 PMI 관련해서 좋은 내용들, 뭐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 이런 내용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최근에 그 9월 중순부터 가파르게 좀 반등 나왔던 한국 양대 지수가 지금 현재 보면 61선, 이평선 모두 다 닿은 상태에서 저항 딛고서 1차로 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과 중국 이슈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본다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 번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도 사실 이번 주에 시장을 전략을 잘 짜고 나서 또 어제와 또 오늘 아침에 왔었을 때 오늘 시장이 장 초반에는 좋았지만 큰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그래도 61선 언저리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근처에서 약간의 좀 횡보하기를 바랬는데 이에 대해서 쉬어가는 측면에서 신규 자금이 들어가지는 못한 상황에서 해외 쪽 일본과 중국 쪽 동아시아 쪽 관련해서 서로 상반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안 좋은 쪽의 내용.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도 반사수해 볼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수급이 단기에 부재한 상태에서 일본에 해당하는 부분
엔화가 다시 한번 금리를 상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 이 부분에 의한 엔캐리까지 내용 나오면서 시장에 좀 아쉬운 흐름으로 안 좋은 부분으로 반영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그게 너무 길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지금 8월 달 초에 그때 처음으로 불거졌던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또 미국의 금리 인하와 또한 일본의 BOJ의 드디어 금리가 인상하는 양만 상반된 그런 전략이 나온 게 8월 초였거든요. 전망치가. 그때 한번 시장에 충격받았지만 빠르게도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8월과 9월에 이렇게 이런 이벤트들이 소화되고 나면서 점점 해당하는 물량들이 해소될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오늘 또 시장이 하락했던 원인 중에 엔캐리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사실 어느 누구도 엔캐리 관련해서 정확한 자금과 얼마큼 이 부분을 소화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도 없어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런 금액을 알 수 없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미지의 세계, 그래서 불확실성을 하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도 심리적으로 아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본다면 너무나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상반된 의견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들 그런 막대한 자금들이 할 때는 엑시트 한다면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측면에서도 큰 손실을 감내하면서 엑시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시그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 하루는 좀 아쉬웠지만 어차피 한국 증시는 오늘 좀 눌릴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저항에 있었던 라인이다. 이번 주에 한번 횡보하고 나면 다시 다음 주에 상승할 수 있는 확률도 높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늘 전해드리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아시아 증시를 한번 비교를 해본 거는 이런 궁금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니케이 지수는 이제 좀 오늘은 급락이 나왔지만 또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또 이쪽으로 매기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부양책이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가게 된다면 그렇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아무래도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네. 10월에는 분위기가 대반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았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대표님의 의견이 어떠실까요? 사실 한국 증시가 정말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건 아쉬운 건 있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금투세 관련해서 불확실성을 해결할 필요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보시는 차트는 상해 지수예요. 네. 최근에 지난주부터 너무 강력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 거의 올해 최고점을 단숨에 갱신한 모습인데 아마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환율 물론 위안화까지 포함해서 증시도 그렇고 외국인들 자금의 유출입이 그렇게 해도 쉽지는 않은, 물론 QF를 받으면 물론 투자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외국인들 자금에 대해서 국내 중국에 있는 본토에서 그렇게 많은 너무 활발한 유출입이 나오지는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동아시아 쪽, 특히 중국 쪽에다가 익스포즈를 높여갈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금융 용어로 프록시라는 말을 써요. 대리를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쪽 볼 수 있는데 항상 중국에서 안 좋은 내용 나올 때는 과거에도 우리나라 시장도 프록시된 측면에서 같이 좀 안 좋아졌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반대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가 반대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혀 증시도 못 받았죠. 얘네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네. 한다면 물론 점점 중국향 노출 수출된 비중이 줄어드는 거는 맞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과거 5년 전, 10년 전과 같이 중국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안 좋은 내용 나올 때는 같이 두드러 맞으면서 좋은 내용 나올 때는 수혜 못 받고 있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에 대한 답은 국내 증시에 대한 세금 관련 문제 이런 불확실성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반도체 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에서 내내 아직도 정말로 신뢰가 높을 수 있는 그런 반전 포인트가 조금은 부재하다. 이 두 가지가 국내 증시가 오늘 좀 아쉬웠던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 전략들도 우리가 너무 하루하루보다는 조금 이번 10월 달 또는 4분기로 좀 넓은 관점에서 제가 좀 의자에 바짝 붙어 앉아 있다면 조금은 뒤로 좀 의자를 젖히면서 좀 넓은 관점에서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우리가 나쁘진 않다. 너무 하루하루 일일비 본다면 이것도 또한 내 계좌에 좀 더 좋지 않은 성과를 넣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투자 시기를 넓게 보면서 전략을 갖춰가자.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강했던 섹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섹터를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네네.
네네. 우선은 지정학적 위기에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다라는 점이랑 물류 차질 관련해서 또 해운주가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소비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네네. 이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네네. 앞으로도 들고 가도 되는 섹터는 어떤 섹터이며 네.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선은 지금 뭐 물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슈 있는 것 같아요. 중동 쪽 지금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이슈. 여기다가 지금 50여 년 만에 미국 지금 동부랑 지금 텍사스만 쪽에 있는 그쪽에서 해온 지금 뭐 보면 해안에서 파업 초읽기가 있다. 이런 내용 나오면서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지금 중동 쪽 관련해서 지금 관련한 뭐 우리가 그쪽 부분과 미국으로 가는 쪽에 대한 컨테이너 대형 가격이 운임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좀 멀리 본다면 물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제 월요일 오늘 지났고 이제 거래할 수 있는 날짜로는 수요일 금요일이 이번 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수요일과 금요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때는 더욱더 우리가 짧은 관점에서 물류 관련 종목들은 접근할 줄 알아야 한다. 네. 그래서 중동 이슈 포함해서 물류 쪽, 그다음에 이제 해운 쪽, 그리고 뭐 흥구석유를 포함한 석유 쪽과 GSE 대성에너지를 포함한 가스 쪽 이런 쪽은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도 단기 트레이딩 기회를 잡아보자. 그래서 수익 기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주까지 보지는 말자. 이번 주 보면서 수요일도 대응하고 금요일도 대응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네. 장중에도 우리가 해당하는 이슈가 또 장중에 나온다 한다면 체크할 줄 알아야 한다. 아마 이번 주 저는 금요일쯤에 좀 조금씩 엑시트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국의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 부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침 또 지금 시진핑도 10월달에 한 번 더 내용 나올 전망이고 더불어서 지금 지난달에 중국의 PMI가 49.1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49.8로 조금이지만 좀 더 올랐습니다. 점점 더 올해 하반기에도 어려울 걸로 보였던 중국 경기가 부양책과 포함해서 조금씩 상승할 수도 있는, 반전할 수 있는 계기를, 그런 투자 심리를 보고 있다. 물론 중국 증시가 가파르게 먼저 선반영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아직 국내 증시가 그에 대한 부분을 늦게 반영하고 있다 한다면 오히려 지금부터 기회를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는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거죠. 이제 중국 관련해서 노출도가 높은 화장품 기업들. 예를 들면 코스맥스나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또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내일부터 해서 7일까지 중국의 국경절도 있습니다. 맞물리고 있는데 해당해서 중국 인바운드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카지노든 항공이든 또 이제 여행이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국경절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10월 달에도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관통할 수 있는 좀 매크로라고 봐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지금도 내용 좋고 또 이제 10월 달에 나올 중국의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성격으로 보여주는 LPR 금리 또 내려갈 걸로 보여지는데 그와 포함해서 또 시진핑이나 또 다양한 또 중국의 유력 인사들이 발표할 수 있는 내용들도 10월 달에도 기대해 보자. 우리가 10월 달에 관통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로 중국 경기 부양책 좀 더 자신감 있게 대응할 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수익 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물류 차질과 관련해서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위기에도 관련돼서 엮여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내에만 트레이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된 소비재 기업들도 요새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한 달 동안은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받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희 대표님의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네, 한 종목은 실리콘2고요. 한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 들고 오셨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한 가지가 나와 있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부각을 받았을 때 저희 채팅창에 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이 내용으로 맞습니다. 오해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 네네.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오늘장 초이스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살짝 힌트가 나온 것 같은데 실리콘2로 고르셨을 것 같아요. 앵커님은 주식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셨는데 저의 네. 또 초이스는 실리콘2. 오늘도 물론 장중에 좋은 모습 보였지만 그쵸. 아직은 3개월의 저항을 못 뚫고 있지만 좋은 기대감이 있다. 그다음에 비초이스로는 당장 지금 매도하자 측면은 아니지만 네. 이번 주 내에 좀 볼 종목으로 우리 자이언트 스텝을 오. 엑시트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좀 차후에 드릴게요. 네. 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메타에서 이제 안경이 또 출시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이번 주 안에는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보통은 그날 부각을 받고 꺼지는 경우도 많은데 네. 생각보다 되게 오랫동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이 기업이 저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투자하신 분들, 우리가 이제 2020년부터 네. 부각받았던 섹터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본다면 정말 소프트웨어 쪽, 컨텐츠 쪽으로만 있는 기업이 어쩌면 예를 든다면 뭐 게임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증강현실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자이언트스텝처럼 영화나 드라마 같이 좀 넓은 관점에서도 이미 실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하루하루의 흐름들은 메타버스 관련한 이벤트가 왔었을 때 뭐 그때는 이제 단기 수급에 의해서 한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겠지만 조금 메타버스라는 거를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좀 자신감 있게 투자한다 한다면 저는 단순한 어떤 특정되어 있는 그런 콘텐츠뿐만 아니라 넓은 관점에서 두루두루 실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그런 좀 소프트웨어 기업 쪽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네. 그런 기업에서 저는 자이언트 스텝, 특히나 영화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우리가 시각적 특수효과 VFX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실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도 아침 또 지난 금요일도 좋았고 오늘도 정말 지난 금요일보다 더욱더 뛰어난 많은 그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도 상승했는데 물론 오늘 좀 제가 이 종목을 비초이스로 가져온 종목 이유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최근 메타에 관련한 우리가 오라이언이죠. 스마트 네. 안경 이게 부각받으면서 좋은 모습 나왔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국내든 해외 쪽이든 메타버스 관련해서 잘하겠다 열심히 투자했던 그런 기업들이 내내 사업을 철수하고 있다. 또한 철수하지 않는 기업들도 거의 지금 신규 투자를 거의 이제 하지 않으면서 거의 사업이 좀 유명무실해 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 상태인데 잠깐 좀 지금 메타의 내용 나오면서 그동안 너무나 빠지다 보니까 반발 매수로 좀 반등이 나온 것 뿐이다.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VFX,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특히 자이언트 스텝이 저는 좋은 기업이라는 설명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라는 그런 섹터에 대한 한계 때문에 좀 비초이스로 가져온 종목이에요.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은 저는 단기에 이번 주에 뭐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좀 더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너무 오늘 당장 시간외로 매도해야 한다 또는 수요일날 장 초반 때 매도해야 한다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물론 비초이스지만 조금은 단기에 더 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값을 너무 높게 보지 말고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선을 그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많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선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고 삼아서 드리는 네. 그런 선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10,000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보신다면 올해 3월 달에 주가가 하락하는 사이클에서의 10,000원. 3월 초에 10,000원을 지켜주다가 결국에는 4월 초 때 못 지키고 눌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5월 중순 때 10,000원을 돌파하고 싶었지만 장중 뚫었다가 다시 또 밀렸습니다. 그 이후로 10,000원을 못 뚫으니까 이전의 지지점을 못 뚫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저항이 되는데 5월달 중순 때 저항을 못 뚫고 또 밀렸죠. 내내 6월, 7월, 8월, 9월 힘든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지난 금요일과 오늘 좋은 찬스로 반등 나왔습니다. 또한 거래량도 보시면 아래가 제 주황색이 거래량인데 거의 올해의 최대 거래량이 지난 금요일과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닥 탈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겠지만 이번 사이클 때 지금 거의 1년 동안의 지금 매우 중요한 저항 라인인 10,000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부분은 한번 확인하고 가자. 네. 이런 측면 말씀드려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만약에 지금 4월 달 이후로 해서 최근에 7, 8, 9월 달에 낮은 주가대에 매수하신 분들은 아주 지금 기분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너무 목표가를 높게 잡기보다는 오늘 상승하다가 좀 윗골 달고 밀렸는데 제가 선을 한번 더 그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 부분에 있었던 9,500원에서 10,000원 라인. 이 정도는 충분히 이번 주 수급에 또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이 라인에 오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욕심내기보다는 좀 전량 좀 매도하는 관점, 이 밴드 내에서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매도한 다음에 만약에 매도를 다 했는데 10,000원 라인을 그 이후에도 시원하게 돌파한다 한다면 다시 또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한번 확인하고 가자. 그래서 다시 돌파한다 한다면 10,000원 위에서 다시 신규 매수하면서 그때는 이제 새로운 매수 때는 오히려 이때는 10,000원 이탈이
짧게 매도할 수 있는 로스콘 라인이 되겠죠. 그렇게 전략을 이용해서 가져가길 말씀드리겠고, 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종목을 작년과 올해 상반기 때 보유하면서 힘든 시간을 겪었던 분들은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종목도 너무 상승이 크다고 보는 거를 너무 희망스럽게 보기보다는 이제 역시나 9,500원에서 만원 라인 이 정도 밴드 내에 들어온다 한다면 투자하신 값이 좀 높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정말 미미하게 4분의 1이나 3분의 1이라도 그 찬스 때 온다 한다면 물량을 좀 정리한 다음에 그 이후에 만원 돌파하는 부분 여부를 좀 더 추후에 한 번 더 보자. 그래서 만원 돌파한다 한다면 그때는 남은 물량들을 다시 한번, 저도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또 저에게 또 말씀도 의뢰하셔가지고 만원 돌파한 이후에 또 전략은 다시 한번 또 보자. 이렇게 좀 이원화해서 만원을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포함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오랜만에 반등이 요새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해야 되는 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내용들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초이스는 실리콘투로 가는데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향이 아니라 네. 미국향 관련된 화장품 기업인데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워낙 강했던 종목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오늘 화장품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같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 속에서도 5%대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실리콘투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실리콘투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제 정리한 내용이 있지만 다들 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좀 넘어가고요. 네. 차트 먼저 말씀드리면 6월 19일 날에 그때 올해 3월 달부터 거침없는 상승세 거의 뭐 6배, 7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에서 고점 라인이 6월 19일 있었던 장중 고점 54,000원 라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사이클 때는 충분히 이 부분은 돌파할 수 있을 강점이 있다. 특히 이번 10월뿐만 아니라 당장 10월에 못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번 10월, 11월 내에 충분히 이 전고점은 돌파할 수 있으면서 이번에는 6만 원 라인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드리는 말씀이고요. 최소한 최근에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약 3개월 연속 3개월 동안이나 이 정도의 사실 시장의 주도 종목들을 하더라도 주식이다 보니까 내내 상승만 시키기보다는 일부분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쉬어갈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 3개월 정도의 쉼은 정말 충분히 잘 쉬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가 장거리로 가고 위한 고속도로에서 이 정도 3개월 정도의 졸음 쉼터라고 한다면 이제 잘 잤고요. 이제 잠을 깨고 다시 한번 시원하게 장거리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에 와 있다. 다시 한번 시동을 걸고 있다. 네. 드리는 말씀이고, 사실 기간 조정은 3개월이면 매우 충분해요. 충분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간 조정과 함께 수반될 수 있는 가격 조정 봤을 때 54,000원대 6월 19일 고점 대비해서 지금 45,000원을 한다면 빠진 것도 별로 안 빠졌습니다. 이 주도주가 더 상승하기 위한 2차 상승을 갖추기 위한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는 저는 시그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좋게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북미 쪽에서 대규모 소비 이벤트가 10월 달부터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번 10월 9일인가요? 그때 아마존 프라임데이 한 번 더 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말 때 할로윈데이, 그리고 11월 11일 날에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10월, 11월, 12월 3개월 연속으로 북미권에서 대규모 소비 이벤트가 집중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마침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달 또 12월 중순 이때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2번 연속으로 또 할 계획에 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물론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요. 이 통화 정책은 실물 반영되기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소비력이 증가하지 않겠지만 소비자들의 심적인 측면에서 금리 인하하니까 더 금리가 내려갈 걸로 보여져서 내년 상반기 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땡겨서 올 하반기 때 할 수가 있는 거죠. 대규모 소비 이벤트와 금리의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모멘텀의 시기가 맞물린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실리콘2는요. K-뷰티 기업들이 북미 쪽에 도전하면서 수출을 낼 때에 점점 국내 화장품의 미국 수출 해당했을 때 그 수치 내에서 실리콘2가 기여하고 있는 그런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21년, 22년에는 3%, 4% 수준이었는데 지금 6% 이상 올라갔거든요. 점점 더 실리콘2의 북미 쪽 강한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지금은
노려봐야 한다. 이제 졸음 쉼터에서 잠 깨고 장거리 운전할 수 있는 시동을 막 걸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규모 소비 이벤트들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우리 투자자분들도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셔야 될 텐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실리콘2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대표님의 초이스는 실리콘2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모모 호랑내비님의 종목이고요. 흥구석유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3,300원에 비중은 15%. 헤즈볼라 수장의 암살에 대한 이야기로 그걸로 좀 올라갑니다. 이 테마를 언제까지 봐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앞서서 제 테마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앞서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급등났다가 다 빠지고 급등났다가 다 빠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좀 매도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흥구석유의 지금 평단가가 2만 원대이기 때문에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흥구석유가 물론 중동 쪽 이슈로 좀 네. 단기 반등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사실 흥구석유가 왜 중동 쪽 관련해서 관련주냐 봤을 때는 지금 화면에 제가 띄워놨는데요. 지금 WTI입니다. 당연히 이쪽 관련해서 원유값이 상승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흥구석유는 사실 이제 대구 경북 쪽 지역 쪽에 GS 칼텍스로부터 이제 기름들을 휘발유 등유를 이제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항상 그런 유가가 상승하면서 그로 인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유통 마진을 남기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화면 보시면 지금 길게 본다면 4월 달부터 제 선을 좀 길게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4월 12일 날에 WTI가 80달러 중후반까지 올라갔다가 내내 지금 거의 6개월 동안 결국은 중동 긴장이 내내 꺾이지 않고 내내 강해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때에도 유가가 그에 대한 반영을 못하면서 단기 반등은 나왔지만 결국에는 중장기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네. 있다.
또한 저점도 점점 더 깨지고 있는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오늘도 0.75% 올랐지만 여전히 더 하락하면서 9월 10일 날 보였던 65달러까지도 깰 수도 있는 그런 위험적인 그런 라인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흥구석유든 아니면 다른 또 중앙 에너비스든 또 다른 석유 기업들이든 이게 단기 하루 이틀 정도 반등은 나오겠지만 결국 유가에 대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 상승하는 부분에서 그런 프리미엄을 주지 않는다면 네. 얼마나 한국석유가 상승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말씀 더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러면 흥구석유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흥구석유 차트입니다. 물론 최근에 9월 중순부터는 좀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왔어요. 14,000원대부터 해서 19,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5,000원, 거의 주당 한 30% 이상 올랐는데 차트로는 지금 너무 이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로도 좋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동 긴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 지금 뭐 이스라엘과 레바논 지금 치고받고 하는 상황이고 이란까지도 지금 헤즈볼라 편 들면서 긴장수를 높여가고 있고 미국도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막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유가가 요지부동이다. 네. 하락 추세에 놓여 있다 한다면 흥구석유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넓게 보진 너무 이렇게 길게 보진 말자. 지금 의뢰하신 값이 15% 비중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데 23,300원을 한다면 최근에 9월달 고점 부분도 더 이상이고 거의 이 정도 라인이거든요. 한다면 더 중요한 그런 우리가 전쟁이 더 심화되는 거를 원치는 않지만 흥구석유를 보유하신 분께라 본다면 중동 최근에 있었던 긴장보다도 더 강한 단기 좀 긴장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이번 주에도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긴장이 있는데 이란이 단순히 이게 워딩뿐만 아니라 더 어떤 강한 액션이 더 나와준다 한다면 그게 나와줬을 때에 석유 관련 종목들이 더 한번 단기에 슈팅이 나올 수 있고 그래야지만 2만 원 돌파하면서 지금 의뢰하신 모모 호랑나님께서 좀 단기에 뭐 보합권 매도든 소폭의 입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나온다면 지금 이렇게 16,000원, 17,000원, 18,000원 이 정도 밴드 내에서 크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예측을 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그래서 비중을 조금씩은 정말 미미하게는 매도해 가면서 18,000원이 넘어간다면 그때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보자.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번 주 중에 난 다음 주 초에 이란이 더욱더 강경한 내용 나와서 단기 장중 반등 나오게 된다면 그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더 빼놓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당장 23,300원 매수가인데 당장 이렇게 의미 있는 수익이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약 손실로 만회하는 전략을 좀 엑스트한 전략을 좀 중요하게 보면서 다음 이 종목이 더 빠졌을 때 다음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자. 이번 매매만이 정답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는 약손실을 감내하고서라도 빠져나오자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류 차질로 인해서 그리고 헤즈볼라 관련된 중동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 올라가는 추세를 따라가고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유가가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역시나 유튜브에서 절파고 TV님의 종목 살펴드릴 텐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900원에 비중은 8%, 거래량이 많이 나지 않고 서서히 주가는 내려가는 추세인데요. 단기로 들어가는데 손절가를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미국 대선에 영향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오늘도 또 계속해서 싸움이 말다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트럼프의 말말말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갈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1월 초에 있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 관련해서 과연 11월 대선 전까지 매일 주마다 미국 쪽 현지에서 다양한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7개의 스윙 스테이트, 격전지, 여기에서의 해리스냐 트럼프냐 누가 더 우세하냐 그런 퍼센트 싸움이 계속적으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리스 쪽 관련해서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근데요, 뭐 솔직히 말하면 해리스가 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그 민주당 정권 있었는 지금도 바이든 갔을 때, 바이든 때에도 그렇게 태양광 종목들이 상승하지는 사실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너무 중장기적인 흐름보다는 잠깐 10월 달에 대선 관련해서 그냥 단기적인 이슈, 그냥 투자 심리 관련 이슈로만 관점을 보자. 정말로 단기로 대응하셨는데 단기로만 보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 볼 때 현재 지금 오늘 4% 빠지면서 좀 기분이 좀 나쁜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더 중요한 좀 차트를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제가 이 선을 제가 두 가지를 그어 볼게요. 하나는 지금 이 정도 선이고 이 정도 선이에요. 하나의 선은 지금 26,000원대 라인이고요. 그 위에 있는 선은 27,500원 라인이에요. 봤을 때 4월 바닥에서 기었던 이 종목이 주가가 처음 올라갔을 때 장대 양봉 4월 초 때 4월 중순 때 이때 양봉의 고점 라인이 고점 부분이 27,500원이고요. 이 라인을 뚫으니까 5월 중순 때 거래량 터지면서 이때 5월 중순 때 이 양봉이 나온 거거든요. 이 강한 상한가 양봉. 그 이후에 주가도 밀렸죠. 밀렸지만 8월 중순 때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 또다시 강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또 항상 보면 제가 선을 그어놨던 26,000원, 27,500원 이 정도 밴드 내에서 있었을 때의 그 라인을 저항을 뚫고서 반등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8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본다면 결국에는 이 장대 양봉, 8월 중순 이 양봉에 대한 시작점을 결국에는 지키지 못하고 오늘 밀렸습니다. 본다면 지금 해리스 관련해서 대선 관련해서 되게 정말로 중요한 아직은 더 뭐 나올지는 또 봐야겠지만 정말 중요한 단기 이벤트가 더 나오지 않는다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22,500원까지도 눌릴 수 있는 그런 아쉬운 흐름에 오늘 아쉽게도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왔다 해서 이 종목 투자 비중 8%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절파고 TV님의 총 계좌를 너무나 크게 상심시킬 만한 그런 좀 비중과 종목 지금 단가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길게 보기보다는 좀 아쉬운 관점에서 지금 24,500원에서 25,000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24,500원에서 25,000원 이 라인 바로 아래의 라인인데 이 부분까지도 만약에 수요일 날 지키지 못하고 깬다 한다면 그때는 전량 매도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 않고 반등 나온다 한다면 반등 나올 때는 27,500원 돌파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여지를 좀 보면서 사후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차후 대응을 만약에 이번에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서 손절한다 한다면 그 다음 찬스로는 자, 지금 선을 지우고 와서 본다면 그 다음 찬스로는 복수할 수 있는 찬스로 봤을 때는 2월달, 3월달의 저점과 또한 9월달 초의 저점이었던 22,500원, 23,000원 라인 이 부분까지 밀린 다음에 여기서의 반등 포인트를 복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자 이렇게 다음 전략까지도 한 번에 제가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 추세를 봤을 때 하락으로 가는 추세가 좀 점쳐진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이 내용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지금 막 오늘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이 오늘 특징주로도 좀 부각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누카 호우님의 종목이고요. KTCS 대표님 체크해 볼게요. 네. 2,735원에 10%입니다. 저번 주에 들어가셨대요. 주가가 내내 잘 오르고 있는데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바라볼지 궁금합니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최대 주주인 현대차랑 시너지가 이제 기대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가치 계열사가 다 동반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안 좋은데도 이 종목은 잘 갑니다. 네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은 지금 매수하지 단가를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단가가 2,700원 라인 10% 네. 비중도 아주 훌륭하고요. 이런 종목 단기 대응일 때 10% 비중이면 정말 잘 잘 배분하신 겁니다. 또한 가격도 잘 매매하셨어요. 2,700원 라인이면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때 네. 아마 장중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지금 보면 3,000원. 물론 KT와 현대차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나온 건 맞아요. 거의 뭐 KT가 지금 글로벌 펀드 5억 달러 규모를 발행하면서 그다음에서 지금 AI 산업에 대해서 사활을 거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SKT가 먼저 통신사 기업 중에서 좀 더 먼저 AI 쪽 관련해서 많은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KT가 그 정도 같이 따라왔었지만 다시 한번 뒤늦게 또 강한 또 모멘텀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또 길게까지 볼 수 있는 이벤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AI가 당장은 수혜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나 다른 또 북미 빅테크 기업들의 AI 기업들이 투자가 더 증가되는 모습, KPX가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런 큰 심리가 나와줘야지만 KT그룹의 이번에 중요한 이슈도 좀 더 이어지는 긍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로 보시기를 말씀드리겠는데 단기로 본다 하더라도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좀 더 볼 수는 있다. 왜냐하면 차트를 보시면 내내 하락하는 모습에서 드디어 9월달 중순 때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지금 지난주와 오늘까지 했을 때 정말로 올 한 해에 가장 강한 일일 거래량이 집중돼서 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2번 정도 나왔던 강한 상대 거래량 대비해서 오늘 물론 음봉이 나왔고 음봉으로 최대 종가 마감했지만 거래량이 터졌다. 그래서 터졌고 제가 봤을 때는요, 이 60일 저항선, 제가 굵게, 죄송합니다. 이 지금 60일 저항선이 현재 지금 3,200원대, 3,100원대 라인에 있고, 또한 지금 올해 4월 달부터의 지지 라인, 저항 라인 둘 다가 포함되어 있는 게 3,000원 라인인데, 이 라인은 깨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노선을 3,000원 라인을 깨지 않는다 한다면, 네. 일단 깬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짧게 이익 실현하시고 나오신 다음에 다시 또 다음 더 아래 가격에서 지도전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3,000원은 깨지 않는다 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3,600원, 700원 정도 이 라인까지는 한 번 더 리바운딩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수익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0원이 깨지 않는 선에서는 추가적인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시해 주셨으니까 구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중장기가 다비다님의 종목이고요. HMM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3,300원에 20%, 해운주 올해는 잘 갈 줄 알았는데 그냥 정리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들의 주가 향방이 살짝 엇갈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장 초반과는 다르게 음봉 전환이 되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권으로 특히나 이 HMM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렇죠. 18,000원대가 오늘 종가였고 최근에 주가 흐름 본다면 지금 평단가가 거의 최근 고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정리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네네. 두려움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실까요? 저는 지금 타이밍과 지금 수급과 지금 환경 이때에 HMM을 판다는 거는 저는 좀 매우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이클 때는 당장 이 종목이 물론 뭐 최근에는 올랐지만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은 사실 그쵸. 아니죠. 네. 되게 베타가 좀 큰 기업을 투자할 때는 이 종목보다는 뭐 페노션이나 대한해운이나 뭐 다른 기업들을 많이 매매하시겠지만 HMM 많이 저평가 받고 있는 불구하고 되게 이제 연구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의 뭐 1조 원 넘는 그런 연구 전환사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담 때문에 주가가 계속 잘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그런 시황들을 본다면 이거 좀 보자. 제가 물론 방송 초반 때는 최근에 물류 관련해서는 조금 더 단기로 보자 말씀드렸지만 저는 HMM은 좀 달라요. HMM은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최근에 지금 현금이 거의 12조 원 이상 있는 걸로 제가 좀 체크를 했었고요. 특히 이 기업 글로벌 거의 최고 수준의 컨테이너 선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업 영업이익률도 잘 나옵니다. 거의 뭐 20% 정도 나오는 영업이익률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또한 보면 이 기업의 주력 그런 라인이 유럽과 미주 쪽이에요. 그런데 미주 쪽 관련해서 지금 미국 동부랑 지금 텍사스만 쪽, 항만 쪽에서 파업 이슈 나오면서 그에 대한 수혜를 HMM은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이슈들을 먹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번 사이클 때, 이번 4분기 내에는 물론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지만 이번 4분기 내에는 충분하게 7월 3일날 보여줬던 28,000원은 넘어서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맥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드리는 말씀이고, 그를 뒷받침하는 부분에서 수급을 본다면 제 차트에서 아래를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은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량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빨간색은 기관이에요. 근데 올해 상반기와 2분기를 대비해서 봤을 때 최근의 반등은 수급에서 다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지금 7월 중순부터 지금 17,000원대부터 지금까지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했지만 외국인들이 내내 매도하다가 7월 중순부터 3개월째 강하게 순매수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기관도 내내 매도하고 있던 기관도 9월 중순부터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9월 지금 9일부터 해서 16,000원대부터 바닥 찍고서 반등 나오고 있는 3주간의 흐름인데 최근 3주간의 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물량을 사고 있다. 본다면 이번에는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다양한 호재들이 있으니 HMM만큼은 좀 더 여유 있게 정고 좀 돌파할 수 있는 걸로 보면서 전략을 갖추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MM까지 체크가 됐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한 종목만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한 일상 속 행복님의 종목이고요. 한농화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50원에 비중은 30% 들고 계시고요. 매수한 날 22,000원까지 올랐었는데 다음 달부터 바로 밀려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런 종목이 참 아쉽죠. 매수한 날 급등이 나오고 쭉 밀려 내렸다가 지금 계속해서 2만 원대만 지켜가는 그런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한농화성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지켜봐도 되는 종목일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은 지켜가야죠. 이 종목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매수하신 값이 2750원이면 최근에 한 1개월 반 동안 보여주고 있는 18,000원과 22,000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지루할 수 있는 네. 박스권 흐름이 한 달 반 이어졌지만 이런 박스권 내에서 여기 상태에서의 중간값에서는 매도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번 4분기 때는 특히나 내 계좌 내에 2차전지 기업 최소한 한두 가지는 꼭 가져가야 한다. 강하게 말씀드렸던 상황도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도 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장중에 좋은 모습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 쪽 관련해서는 물론 양산까지는 아직 많이 멀었고 삼성 SDI가 2027년, 뭐 LG화학이 2030년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멀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 심리 측면에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한농화성이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든 레이크 머티리얼즈든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점점 더 양산까지 가기 위한 좋은 행보들을 이어갈 것이다. 시장은 여기에서 점수를 주면서 점점 더 수급을 더 유입시킬 것이다. 이런 부분 말씀드려왔는데 한농화성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입니다. 이런 지금 이 박스권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더 봐야겠지만 물론 수급이 더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이 18,000원과 22,000원을 지켜주고 있는 이 박스권 라인은 좀 더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방향성은 하락보다는 이 박스권을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2750원 비중이 물론 좀 높지만 네. 지금은 이 정도 비중은 좀 더 이미 매수하신 비중이기 때문에 줄이기보다는 이 비중을 가져가시면서 먼저는 21,500원과 22,000원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박스권의 상단 라인이죠. 이 정도 온다면 비중은 그때는 한 3분의 1 정도 좀 비중을 줄여가시면서 최소한 20%더 언더 비중으로 보유하시기를 좀 권장드리고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22,000원을 뚫게 되면 그때는 26,000원, 5,000원을 보면서 또 가져가자. 그런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한농화성까지 체크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 다음 장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사실 내일 쉬어갑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장 이제 개장을 하게 되는데 수요일장에는 좀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보면 좋을지 그리고 수요일은 10월입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 이제 테슬라 3분기 전기차 맞습니다. 인도랑 발표가 나옵니다. 지금 점점 시장에서도 국내외에 다 좋은 관점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할 수도 있다 네. 나오면서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7개 기업들, M7 기업 중에서도 테슬라가 8월과 9월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심리는 점점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또한 10월 10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이겠죠. 이때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 일정도 있다. 점점 테슬라의 시간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되는 일정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관련돼서 우리가 체크되는 기업들에 좀 더 집중하자. 네.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가 좀 쉬었지만 수요일과 금요일 다음 주에도 2차전지에 좀 더 집중을 하자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한 우리가 매크로 환경들이 좀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도 있고 대선이든 중동 쪽 이슈든 많이 있는데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이런 다양한 불확실성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일정들이 있는 게 10월, 11월에 일정들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화장품 기업들 또한 제약바이오 기업들, 이런 기업들, 일정 있는 기업들, 기대감 있는 기업들로 좀 더 압축해 본다면 우리가 화장품,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런 섹터들은 기본적으로 한 종목씩은 깔고 가면서 투자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이번 주 수금뿐만 아니라 이번 10월 달에도 11월 달에도 남들 부럽지 않는 좋은 상당히 잘 갖춰진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더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9월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0월장에 대해서는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게 담겨 있어야 될까라는 부분들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화장품,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쉬어갑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내일 푹 쉬시고요. 저희는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수요일장 저희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